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금융계의 거인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그야말로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는지 그 놀라운 변신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숫자가 심상치 않죠? 72%. 이게 뭐냐면 2025년 단 1년 만에 미래에셋증권의 순이익이 이만큼이나, 무려 72%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 회사 뭔가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기록적인 한 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세전이익이 2조 원을 넘었고요. 순이익은 72%나 늘었습니다. 고객 자산은 무려 120조 원이 늘었고요. 특히 저기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2.4%인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넘어도 대단한 건데 12%를 훌쩍 넘겠다는 건 이건 그냥 작년에 장사 좀 잘했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역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미래에셋은 그냥 시장이 좋으면 돈 벌고 나쁘면 못 버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사업 모델 자체가 확 바뀌었다는 신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보니 바로 세 가지 핵심 성장 동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지금의 미래에셋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압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미래에셋은 더 이상 국내용 증권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세계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차트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2025년 해외에서만 벌어들인 세전이익이 무려 4,981억 원. 전년보다 거의 200%,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회사 전체 이익의 거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두 번째 기둥은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첨단 기술 자기 자본 투자, 줄여서 PI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남의 돈 굴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 자기 돈으로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대박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X.AI 같은 곳들이에요. 정말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베팅, 결과가 어땠을까요? 와, 이 투자에서 얻은 평가이익만 무려 6,450억 원입니다. 그냥 숫자 하나가 이 전략이 얼마나 제대로 먹혀들었는지를 그냥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미래지향적인 행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디지털 미래, 즉 디지털 자산 분야로의 과감한 진출입니다. 네, 이 디지털 미래라는 세 번째 기둥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미래에셋 3.0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증권사를 넘어서 아예 글로벌 테크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또 대담합니다. 1단계, 국내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한다. 2단계,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담을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지갑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걸 실제로 구현할 최고의 AI, 웹3 인재들을 싹쓸이한다. 그러니까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AI를 하나로 묶겠다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코벳 인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1,335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분 92%를 확보했다는 건 이제 우리 이 시장에 제대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주주환원이죠. 이제 회사가 이 엄청난 성공을 어떻게 주주들과 나누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6,354억 원. 이게 바로 미래에셋이 2026년에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돈의 총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증권업계 역사상 거의 역대급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냥 현금으로 자, 봐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으로 주는 배당도 있고 또 자사주를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소각도 있죠. 이게 아주 영리한 전략인데 회사 입장에선 현금을 아끼면서 주주 가치는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로 노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지금부터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걱정, 그리고 둘째는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하는 부담감이죠. 하지만 이걸 상쇄할 만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PI 투자 이익이 부동산 리스크를 충분히 막아주고 있고 또 꾸준한 자사주 매입이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이 공식만 보면 머리가 아파오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계산기 같은 건데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지금 이 주가 과연 합리적인 걸까?를 따져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에셋의 엄청난 실적이 지금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냐? 바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결론은 뭐냐? 현재 주가가 6만 원대 초중반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니 최소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거나 인수한 코빗이 대박을 터뜨리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미래에셋 증권의 그야말로 파격적인 변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전통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롭게 태어난 금융 강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건 아주 위험한 베팅일까요? 그 정답은 앞으로 미래에셋이 직접 써내려갈 역사가 말해주겠죠.